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월요일 2시 뉴스회전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 대금도 연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거래 대금이 큰 폭, 38% 가까이 줄었다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어떤 징조인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연초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 11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11월 코스피 주가가 2,400포인트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과 한 3개월, 2, 3개월 만에 3,200포인트까지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는 동안에 투자자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거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의 열기였기 때문에 그 열기가 지금 식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이 식고 있는 과정이다 하면 추세선으로 좀 내리막을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글쎄요. 내리막을 탔다기보다는 연초에 너무 많이 이제 열기가 뜨거웠었고 지금은 좀 진정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관망으로 봐야 되나요?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전문가들은? 글쎄요, 저희는 여전히 주식시장을 떠나서 다른 투자 대안을 찾기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떠나신다라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던 상황이 흥분이 가라앉혀지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후반부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미리 좀 여쭤보면 지금 다른 투자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을 뭐 완전히 떠날 때는 아니라 그러셨는데요. 혹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럼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추천하세요? 글쎄요, 물론 주식에 올인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너무 위험하게 하시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른 투자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뭐든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화폐를 나의 재산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상이 지금 해소되고 있냐, 즉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냐, 회수되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자산을 제외하고 다른 저장 공간을 찾기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대안이 없나요? 지금 다른 저장 공간은 말씀하신? 채권도 있고 아니면 금이나 이렇게 대체 자산도 있고 하죠.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채권이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채권을 사면 내가 굉장히 확실하게 내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금을 넣으면 1%를 내면 예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을 1년 있다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안 좋은 저장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저장 공간이죠. 근데 가장 안 좋은 저장 공간에조차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조 달러나 되는 돈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만큼 저장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죠. 흔히들 얘기하는 제가 좀 질문 순서를 바꿔서 여쭤봐드릴게요. 지금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흔히들 얘기하는 원자재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서 원자재를 많이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좋은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죠. 근데 경기가 좋아질 때는요. 다양한 투자 수단이 또 생기긴 해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원자재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중에서도 소수의 종목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그 투자 대상이 고려될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통화량이 많다. 그래서 저장할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장되고 하는 동안에 자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블랙락의 CIO도 분명히 그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것은 가치의 저장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비트코인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들이 가치 저장 공간으로서 부각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값은 왜 예상보다는 그렇다면 저장 공간으로 그 전통적 저장 공간 아닌가요? 근데 맞습니다. 금값은 왜 네. 별로 보통 안 이제 찍- 금은 예.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예. 얘기하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우리가 채권 그리고 금 그리고 이제 엔화 이런 예. 것들은 원래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할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강한데요. 지금 상황은 사실 불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경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안해하는 느낌은 그렇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지 예.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 연준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맞습니다.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네네. 그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시나요, 전문가들은? 저도 어렸을 때 예.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돈이 그렇게 좋은 거면 예. 그냥 다 뿌려서 나눠주면 안 되나? 그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400불씩 계속 뿌려주고 있어요. 예.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된다고 했었냐면 그 돈을 쓰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힘들어지기 때문이야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준 의원들은 아직도 인플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시장의 문제 때문인데요. 네. 미국 시장에서 고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셨는데 예. 그 잃으신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가서 봤더니 본인이 원래 일하던 자리에 일자리가 없고 다른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예. 벌어집니다. 이걸 보통 고용 회복의 마찰 요인이라고 표현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찰 요인이 굉장히 많아서 예. 경기가 웬만큼 좋지 않는 이상 이 고용이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고용이 구조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중산층이 탄탄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유효한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가 예. 어려운 환경이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 것 같지만 돈을 안 주면 또 다시 빠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연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는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의 문제도 어떤 안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과거 기준에서 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으면. 맞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아직은 인플레이션 여기 있는데 아직 물론 지금 또 3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반영해서 지금 이미 시장의 가격은 올라와 있다는 게 첫 번째 예. 이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가 많고 예. 저임금 일자리가 줄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의 숫자가 예. 좋은 일자리를 얻으시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약속대로 연준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약속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예. 제 경험상 지금처럼 연준의 말을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예. 지금 말씀을 앵커님께서도 예. 계속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예. 좋아지고 인플레가 오고 그러면 부양책도 그만하고 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연준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약간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네. 크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아니에요. 예. 제 생각에는 연준은 아직도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돈을 미국 정부에서 돈을 개인들한테 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예. 경기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부양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또 엄청난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2조 달러요. 맞습니다. 그 정도가 뿌려져도 또 지금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를 없애는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가요. 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예. 같아요.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다른데요. 시장의 생각은 굉장히 과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지속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연준은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선별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 제품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온다라는 것은 인정. 그리고 뭐 파월도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올해 안에 끝난다.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후년에도 이어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 연준의 판단엔 동의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주변 그 전문가 동료분들 중에 아니면 연준을 약간은 시장 상황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갸우뚱하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제가 좀 외로운 편입니다. 네. 예, 예. 네네. 연준을 의심하는 분이 많군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면서 하면서 예. 연준을 의심하는 연준이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올릴 금리를 것이다. 올릴 수밖에 없을 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안 올리게 했다고 하나 시장이 의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 예. 시장 금리가 올라간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연준의 기준 금리는 예. 올라가지 않지만 시장 금리는 예.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또 아이러니하게 디플레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예. 달러 강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좋은데 그럼 예. 미국으로 돈이 이동하게 되고 신흥국에는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신흥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서 예. 사실 뭐 금리도 올라가고 경기도 좋고 다 그러면 좋지만 금리가 또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것 자체가 긴축을 예.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자정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수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소수파 분들하고 연준을 의심하는 분들하고 이 투자 행위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어떤 투자 행위의 차이가 발생합니까? 자, 이게 만약에 지나칠 정도로 연준이 결국은 긴축을 할 거다라고 예.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회수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자산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반대로 유동성은 계속 더 늘어날 거기 예.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오늘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듣겠습니다. 네네, 다음 순서 알겠습니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